덥지? 안녕하세요. 콩지의 뜨개 공장 공장장 콩지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작품은 바로 이 스마일 꽃인데요. 자, 이 꽃이 요즘 중고생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더군요. 우리 동네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대체 어디다 쓰느냐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들고 다녀도 예쁘고요. 가방에 달아도 예쁘고요. 그냥 예쁘잖아요. 그게 답이더군요. 아무튼 예뻐서 이 꽃을 사서 지니고 다닌다. 아무튼 꽁지는 이걸 또 보자마자 이건 내가 들 수 있는 범위야 하는 생각이 떡 들어서 당장 떠봤죠 뭐. 어떤 식으로 쓰건 간에 역시 꽃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몰랑이를 뜨기 전부터 예고 드렸었던 캐릭터 인형을 소개하려고 했었으나 사실 그 작업이 상당히 고난의 작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이 스마일 꽃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웬걸 이 아이가 생각보다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런 식으로 스마일 꽃을 만들어 볼 텐데요. 색상은 아주 다양하게 떠봤습니다. 이 한 송이를 뜨는데 상당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역시 완성했을 때 그 성취감도 아주 높습니다. 아무튼 기분이 정말 좋아요. 이 한 송이를 완성했을 때. 그래서 이 한 송이를 뜨고 나면 자꾸자꾸 색상별로 떠지고 싶어지는데요. 막상 그리고 떠놓고 봤더니 생각보다 여기저기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뭐 이렇게 화병에 꽂아서 장식을 해도 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머리만 떠서 열쇠걸이나 가방 장식으로 또 사용해도 되고 아무튼 어디에 붙여도 정말 잘 어울리는 예쁜 그런 장식물이 되고요. 또 그쪽 이런 식으로 한 송이씩 포장을 해서 꽃다발로 선물을 하기에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소도는 짧게 하고 지금부터 예쁜 스마일 꽃 함께 떠보겠습니다. 먼저 실은 3호 코바늘을 사용하는 굵기의 실이라면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볍고 부드럽고 색상도 매우 다양한 피카소 울 6플라이를 추천하는데요. 아직 코를 읽는 것이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피카소보다는 살짝 무겁긴 하지만 코가 잘 보이는 헤라울을 추천합니다. 실제로 방금 오프닝에서 보신 작품들은 모두 피카소 울로 뜬 것들이지만 실전 작업은 헤라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식으로 만들지 그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먼저 얼굴을 떠준 다음 꽃잎을 6장을 떠줍니다. 그래서 돗바늘로 일단 연결을 해주시고요. 뒷면을 보시면 얼굴과 똑같은 사이즈의 원형뜨기를 한 장을 더 떠줍니다. 그래서 역시 돗바늘로 꽃잎에 연결을 해주고 다음은 나머지 이 줄기와 잎사귀를 떠서 이어 붙여주시면 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표정을 예쁘게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자, 그럼 먼저 얼굴을 떠줄 텐데요. 도안을 보시면 우리가 기초뜨기에서 배웠던 원형뜨기입니다. 그래서 O 부위에 반까지 코늘림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한 단을 평단으로 빙 둘러주시면 되시는데요. 아직 원형뜨기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초뜨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위에 링크가 보이시죠? 자, 그럼 육각 원형뜨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꼬리를 만들고 짧은 뜨기를 6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꼬리를 조여주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줍니다. 기둥코. 자, 그리고 다음은 V의 코늘림이네요. 이 6코에
모든 코를 각각 2코씩 늘려줍니다. 그래서 첫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 둘 해서 V에 코늘림을 해주시고요. 다음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2코를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모든 코도 각각 2코씩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도 한 코에 2코를 떠서 V에 코늘림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빼뜨기와 기둥코는 무시하시고 이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해 줍니다. 빼뜨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V의 코늘림이 모두 끝났고요. 다음은 1V의 코늘림이네요. 한 코는 짧은뜨기를 뜨고 다음에서 V 하나, 둘.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1V 해서 여기에 짧은뜨기를 1. 다음 코에서 V. 그래서 같은 코에 2코 해서 1V, 1V를 반복해 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V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 같은 코에 2코 V 해서 1V의 코늘림이 모두 끝났고요. 빼뜨기 코와 기둥 코를 무시하시고 여기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하고 기둥 코 해서 1V의 단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2V네요. 짧은뜨기를 1, 2, 2코를 뜨고 다음 코에서 V 하나, 둘, 같은 코에 2코를 떠서 2V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다음도 1, 2, V 1, 2 같은 코에 V 나머지도 계속해서 1, 2 V 자, 마지막도 1, 2, V 1, 2 같은 구멍에 V 해서 이 V가 모두 끝이 났고요.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하고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2V의 단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3V네요. 그러면 짧은뜨기를 1, 2, 3 떠주고 다음에서 V 1, 2, 3 같은 코에 V 해서 3V를 떠줬습니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1, 2, 3 V 1, 2, 3 같은 코에 V 해서 3V, 3V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도 3V를 계속합니다. 1, 2, 3, V 1, 2, 3 같은 코에 V 자, 마지막 1, 2, 3, V 1, 2, 3 같은 코에 V 그리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3V의 단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4V의 단을 떠줄 차례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3V의 단까지 뜨게 되면 서서히 이런 식으로 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예쁜 모양의 얼굴을 표현해 주고 싶기 때문에 다음 단부터는 이 각을 없애는 방법으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형뜨기에서 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V들이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겹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 그래서 이번 4V단부터는 V를 여기에 만들지 않고 살짝 어긋난 곳에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은 V를 이곳이 아닌 살짝 어긋난 이쯤에서 V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한 코는 뜨고, 자, 여기서 바로 V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코에 V. 그래서 원래는 4V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1V가 됐죠. 세 코는 이 뒤쪽에서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4V의 패턴이 반복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1V는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4V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V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1, 2, 3, 4, V 1, 2, 3, 4 같은 코에 V 해서 3V의 V와 4V의 V가 만나지 않고 살짝 어긋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4V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그리고 같은 코에 V 1, 2, 3, 4 그리고 같은 코에 V 해서 4V를 쭉 반복을 해줬는데요. 자, 마지막을 봤더니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나무코가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1V에 있었던 이 한 코와 합치게 되면 결국은 4V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세 코는 모두 짧은뜨기를 해주시고요.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4V가 모두 떠졌고, 자, 이제 다음 단은 5V의 단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4V의 V와 5V의 V를 어긋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4V의 V가 보시면 여기에 바로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위를 짧은뜨기로 쭉 지나가 줍시다. 그래서 1, 2, 3, 4, 5까지 합시다. 5, 그리고 다음 코에서 V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같은 코에 두 코 해서 이대로 쭉 5V를 반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1, 2, 3, 4, 5 그리고 같은 코에 V. 자, 이런 식으로 V가 엇갈리게 나타나도록 계속해서 5V를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5 그리고 같은 코에 V.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5V의 단까지 모두 끝난 모습입니다. 자, 모양도 봤더니 매끄러운 동그라미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단은 코늘림 없이 그냥 쭉 평단으로 한 단을 떠 주실 텐데요.
자, 방금 떴던 OV단의 총 코스를 살짝 살펴보자면 OV는 1, 2, 3, 4, 5, 6, 7 해서 7코가 6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7, 6에 42 해서 총 42코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한 단은 콧눌림 없이 각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를 빙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다시 한번 빼뜨기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 가닥은 나중에 꽃잎과 연결을 할 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여유있게 끊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노란색과 똑같은 사이즈로 초록색으로 한 장을 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랑은 얼굴이 되겠고 이 초록은 뒤통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장이 준비가 됐으면 이제 꽃잎을 떠주겠습니다. 자, 도안을 봤더니 역시 육각 원형뜨기로 시작했네요. 그럼 일단 자, 고리를 만들고 짧은뜨기를 6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고리를 조여주시고 자, 초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그리고 다음 단은 V의 코눌림이네요. 각 코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모든 코를 V의 코눌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코도 같은 코에 하나, 둘, 역시 다음 코도 같은 코에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그리고 다음 단은 1V의 단입니다. 자, 짧은뜨기를 1, 한 코를 떠주신 다음 코는 V, 같은 코에 두 코 해서 1V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다음도 마찬가지로 1V, 1, 다음은 같은 코에 V, 1V, 1, 같은 코에 V, 마지막 1, 같은 코에 V. 그리고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1V의 단이 모두 떠졌습니다. 자, 다음은 도안을 봤더니 평단이 5단이네요. 자, 그럼 이 마지막 단의 전체 코스를 살짝 체크를 해보자면요. 1V 해서 총 3코가 6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3, 6, 18 해서 총 코스는 18코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5단은 콧눌림 없이 총 18코를 유지하면서 5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런 식으로 기둥코를 세워가면서 평단 5단을
모두 떠졌습니다. 자, 맞게 떠졌는지 단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자, 여기가 총 고리를 만들고 짧은뜨기를 6코를 떠졌던 첫 코이고요. 다음 단이 V, 그리고 여기가 1V의 단입니다. 자, 그래서 평단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다음 마지막 두 단은 코줄임에 들어가 주시는데요. 먼저 7V의 코줄임이네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7코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떠주시고 두 코를 한 코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두 코를 동시에 떠서 한 코로 코를 줄여주신 다음 7V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그리고 두 코를 동시에 떠서 코를 줄여주신 다음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기둥코. 자, 이렇게 해서 7V의 코줄임이 모두 끝났고요. 다음은 6V의 코줄임입니다. 1, 2, 3, 4, 5, 6 그리고 두 코를 동시에 코줄임. 이런 식으로 6V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 2, 3, 4, 5, 6 마지막 두 코를 동시에 해서 6V에 코줄임을 해주신 다음 빼뜨기와 기둥코를 무시하시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꽃잎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총 6장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은 한 가지 컬러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알록달록하게 6장 모두 다른 색으로 떠줘도 예쁘죠? 자, 그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총 6장의 꽃잎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얼굴과 6장의 꽃잎을 이어줄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일단 돗바늘에 실가닥을 끼우고 꽃잎을 한 장 한 장 이어 붙여 주시는데요.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 계획 없이 이어 주시는 것보다는 꽃잎이 총 6장이므로 이 얼굴을 6등분을 해서 살짝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총 코스는 42코라고 했죠? 그래서 이 42코를 6등분을 하면 6, 7에 42 7코씩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7번째 코마다 이런 펜으로 살짝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자, 7번째 코에 살짝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각 7코마다 표시를 해서 총 6등분을 해줬는데요. 이 펜은 특별히 지워지는 펜이 아니라 그냥 일반 네임펜입니다. 자, 이 사슬은 어차피 꿰맬 때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 구획마다 꽃잎을 한 장씩 이어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실고다리는 방해가 되므로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요. 자, 꽃잎은 어차피 대칭이기 때문에 어느 코에서 시작하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이 이음매 부분이 앞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보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끝단에 사슬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떠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사슬과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다음은 다시 꽃잎. 이 실이 나왔던 곳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다음 사슬을 바느질 하듯이 떠주시고, 다음은 얼굴. 사슬과 사슬 바로 아랫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통과시켜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꽃잎과 얼굴을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바느질 하듯이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디까지 떠주느냐 하면, 자, 이 빨간 표시를 해 두었던 사슬까지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한 장을 이어 붙여줬고요. 이 빨간 표시를 해두었던 사슬까지 이 실끝이 통과가 됐으면, 자, 다시 새로운 꽃잎을 이어 붙여줍니다. 그래서 사슬 바로 아래에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 자, 다음은 얼굴 부분. 자, 이렇게 봤더니 다시 빨간 부분에 바늘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장의 꽃잎을 붙여줬고요. 다음은 다시 새로운 꽃잎을 붙여줍니다. 자, 어느 코에서 시작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어차피 여기 7코가 모두 끝나면 자연스럽게 꽃잎도 코스에 맞춰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쯤에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과 사슬 사이를 통과시켜주고, 자, 마지막 또 빨간 코 아래로 바늘이 통과하고, 자, 이렇게 빨간 코 아래로 바늘이 통과하고 나서는 새로운 코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파란색 꽃잎에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통과해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 마무리는 뒤쪽에서 해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얼굴과 꽃잎이 연결이 됐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 뒤통수 부분을 이어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7코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이어주시는데요. 역시 시작은 뭐 어디서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빨간 꽃잎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자, 맨 끝에 있는 사슬 아랫부분에 바늘을 통과시켜 주시고, 첫 코와 두 번째 코 사슬 바로 아래에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실이 통과했던 같은 부분에 바늘을 넣고 옆으로 통과. 자, 역시 실이 통과했던 부분에 바늘을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봤더니 바늘이 빨간 부분 아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새로운 꽃잎에 연결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라색 꽃잎으로 이동을 해서 자, 그리고 또 바늘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코 아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새로운 꽃잎에 연결이 시작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마지막 꽃잎 한 장을 잇기 전에 이 사이에 솜을 살짝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핀셋을 이용해서 솜을 채워주시는데요. 만약에 솜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 하실 때는 자, 이런 자투리 실드를 솜 대신 채워주셔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실드를 모아뒀다가 자, 이거 이런 식으로 마구마구 쑤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솜이 없을 때 방법을 한 가지 설명드려봤고요. 솜이 있으시면 당연히 솜을 채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솜을 예쁘게 세워주신 다음 마지막 꽃잎을 계속해서 이어줍니다. 그래서 자, 새로운 꽃잎 이렇게 바느질을 시작해줍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뭐 적당히 표가 안 나게만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다 된 것 같으니 실 가닥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잎 잇기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스마일 꽃은 이 이어 붙이는 과정이 생각보다 삽질입니다. 하지만 이 흩어져 있던 꽃잎들이 한 장 한 장 예쁘게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이게 또 은근히 재밌습니다. 그 재미짐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가서 다음은 여기에 연결될 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기뜨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슬을 60코를 만든 다음 좌우 왕복뜨기로 3단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슬을 60코를 만듭니다. 자, 이렇게 사슬뜨기를 60코를 해줬고요. 자, 이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요. 기둥코를 세우고 자, 60번째 코인 뒤쪽을 보시면 이런 점선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자, 마찬가지로 이 사슬 뒤로 보이는 점선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쭉 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해주신 다음 기둥코를 세우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요. 여기가 첫 코죠. 그래서 첫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시작해줍니다. 자, 이 짧은뜨기 좌우 왕복하는 자세한 방법은 기초뜨기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링크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가 마지막 코죠. 그래서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기둥코 현물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자,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마지막 3번째 단에 짧은뜨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코까지 떠주신 다음 마지막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을 끊어 주시는데요. 이 실 가닥의 길이는 약 70cm 정도를 남기고 끊어줍니다. 왜냐면 이 실 가닥으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줄기 안에는 단단한 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얘가 이렇게 들어도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줄기 사이에 뼈대를 심어줄 건데요. 바로바로 꽃철사를 사용해 줄 건데요. 이 꽃철사는 문구점이나 대형 생활용품점 등등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길이가 자 이런 식으로 약 40cm 정도씩 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 꽃철사는요, 굵기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굵기에 따라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아이들은 각각 18호, 20호, 23호이고요. 이 숫자가 커질수록 철사는 가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호스는요, 바로 가장 두꺼운 이 18호를 사용해 줄 건데요.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23호는 너무 가늘어서 시도해 볼 의미조차 없었고요. 자, 이 18호는 꽃대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20호는 2개 정도는 겨우겨우 유지가 되는 느낌이고,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 3가닥 정도를 심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기왕 새로 구입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가장 두꺼운 18호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이 꽃대에 꽃철사를 심어줄 텐데요. 자,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철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가운데에 심어줄 건데요.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 이 실가닥을 덧바늘에 끼운 다음 이 양쪽에 보이는 사슬들을 바늘로 한 코 한 코 감침질로 꼬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슬과 뒤쪽에 있는 사슬을 동시에 통과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감침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사슬과 뒤쪽에 있는 사슬을 동시에 실을 통과시켜서 꼬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감침질로 연결을 해 주시는데요. 자, 이 마지막 한 코 정도는 살짝 남겨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철사의 끝을 살짝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철사를 짧게 놓고 끝이 뾰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이 사이에서 삐져나왔을 경우 손이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끝을 안전하게 살짝 처리를 해 줄 텐데요. 자, 이 철사를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도구가 필요합니다. 일명 벤치라고 하죠.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이 끝을 살짝 잡고 꺾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를 꽉 물어서 이렇게 납작하게 마무리를 해줬고요. 그러면 이 끝이 삐져나온다고 해도 둥글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와이어 끝은 항상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해주신 다음 이 아이를 요게 이제 이렇게 끝에 숨겨줄 텐데요.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끝을 이렇게 돗바늘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남기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주시는데요. 자, 이 아이를 이 사이에 숨기고 조금 크게 됐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설명을 한다는 게 정말 보통 쉬운 일이 아니군요. 자, 아무튼 이렇게 끝을 동그랗게 공간을 만들어 주신 다음 이 아이를 이렇게 숨겨 주시고 바늘을 이 실과 이 구멍에 통과를 시켜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 철사가 보이지 않도록 실로 이렇게 잘 감싸 주신 다음 여기가 너무 튄다 하실 때는 얘로 다시 한번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요령껏 잘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와이어가 이 줄기 사이에 심어짐과 동시에 혹시라도 이 와이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정까지 잘 시켜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실가닥은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끝이 아주 깔끔하고 튼튼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를 미리 떠두었던 뒤통수에 이어 붙여줄 차례인데요. 작업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아차, 콩쥐가 살짝 실수를 했네요. 자, 우리가 이 줄기를 뜰 때 처음 사슬을 만들 때 약 20cm 정도의 여유를 남겨두고 사슬뜨기를 시작해 주실 것을 이제서야 뒤늦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콩쥐는 여기서 실가닥이 마치 처음부터 길게 늘어져 있는 것처럼 살짝 꼼수를 쓴 다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즉각 조치를 취한 후 다시 나타났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사슬을 만들 때 약 20cm 정도의 실끝을 여유를 남기고 시작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꽃대를 이 머리와 연결을 해 줄 텐데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이 전체 길이를 한번 체크를 해 주시는데요. 이 니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자, 이렇게 살짝 펴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모양새를 다듬어 주신 다음 이 상태에서 이 와이어를 자, 이 중앙에서 이쪽으로 꽃잎까지 통과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커팅을 해줍니다. 잘라주시고 역시 이 혈사의 끝은 언제 삐져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다시 한번 힘껏 찝어준 다음 끝을 이렇게 안전하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 아이를 이 머리통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가운데에 쑥 집어넣은 다음에 뭐 어느 쪽이든 자, 꽃잎 사이까지 여기까지 심어준 다음 같은 방향으로 기역자로 꺾어줍니다. 자, 이 상태로만 놓으면 이 아이가 왔다 갔다 전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실가닥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자, 톱바늘에 실을 끼우고 자, 우리가 이 처음 고리를 만들었던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에 이 아이들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꽃대와 머리통을 자, 교대로 왔다 갔다 가면서 단단하게 이어 붙여줍니다. 자, 이 부분은 튼튼하게만 고정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를 맞추거나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를 빙 돌아가면서 튼튼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 정도면 튼튼하게 잘 연결이 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어서 마무리를 하고 자, 실끝을 숨겨주시고 이런 식으로 꽃대가 머리통과 튼튼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이어가 들어가니 꽃잎과 같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꺾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잎사귀를 만들어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뭇잎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도안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자, 여기 속이 빈 삼각형이 보이시죠? 여기가 뜨기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사슬을 쭉 9코를 만든 다음 기둥코를 세우고 짧은 뜨기와 긴 뜨기, 한길 긴 뜨기를 이런 식으로 나뭇잎 모양으로 좌우 대칭되게 빙 둘러서 한 바퀴를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기둥코를 세우고 테두리를 짧은 뜨기로 한 바퀴를 빙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뜨기 방향을 살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도안대로 먼저 사슬을 9코를 떠주겠습니다. 자, 매듭을 만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다음은 기둥코를 세우고 방금 이 10번째 사슬의 뒤쪽에 보시면 점선이 보입니다. 자, 이 점선에 바늘을 넣고 짧은 뜨기를 떠줍니다. 자, 다음은 긴 뜨기가 2코네요. 그래서 자, 여기 뒤에 보이시는 점선 2개에 각각 긴뜨기를 떠주시는데요. 자, 긴뜨기 기억하시죠? 자,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 점선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어온 다음 세 가닥을 동시에 떠줍니다. 이게 바로 긴뜨기라고 했죠. 자, 아직 긴뜨기나 한길 긴뜨기에 대해서 완전하게 익히지 못하셨다면
자, 위에 링크가 보이시죠? 기초뜨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긴뜨기를 한 코 더 떠주겠습니다. 감아서 실을 끌어온 다음 세 가닥을 동시에 해서 긴뜨기가 두 코가 만들어졌고요. 자, 다음은 한길 긴뜨기가 세 코입니다. 하나, 둘, 셋. 여기에 모두 한길 긴뜨기를 떠주겠습니다. 자, 한길 긴뜨기는 중간에 한번 허리띠를 전람해 준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고, 자, 계속해서 자, 중간에 허리띠를 전람매고, 짠. 자, 한 번 더. 한길 긴뜨기를 총 3코를 떠줬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긴뜨기가 2코네요. 자, 긴뜨기 한 번 더. 긴뜨기를 2코를 떠준 다음 이 마지막 한 코는 다시 짧은뜨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뭇잎의 한쪽 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사슬이 2코네요. 하나, 둘. 자, 그런 다음 이 첫 번째 사슬에 방금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자, 이때 원래가 떴으면 이 사슬 2가닥 아래에 그대로 바늘을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는 것이 보통인데요. 자, 이번에는 잎사귀 중앙에 이런 식으로 라인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나뭇잎의 이 중앙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슬 아래 2가닥을 동시에 떠주는 것이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한 가닥만 떠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앞부분이 쭉 자, 라인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긴뜨기 2코도 이 뒤쪽에 있는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떠주겠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감고 긴뜨기, 바늘을 감고 긴뜨기. 자, 다음 3코는 한길 긴뜨기죠.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다음 2코는 다시 긴뜨기. 하나, 둘. 자, 그리고 마지막 코는 짧은뜨기죠. 마지막 코가 여기 남아있네요. 자, 역시 뒤쪽에 있는 가닥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다시 사슬이 2개입니다. 하나, 둘.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짧은뜨기의 머리사슬 여기에 빼뜨기로 연결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테두리를 빼뜨기로 한 바퀴 빙 둘러줄 건데요. 자, 기둥코를 세우고, 자, 첫 코에 짧은뜨기를 시작해줍니다. 그래서 각 사슬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잎사귀가 살짝 라운드가 져 있기 때문에 이 사슬들을 살짝 여유 있는 느낌으로 당겨서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어디까지 떠주느냐. 자, 여기 봤더니 사슬이 2개가 만들어졌던 곳에 이 공간이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해주신 다음 다시 이 뾰족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사슬을 2코를 떠주고 다시 이 구멍에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원래 있던 짧은뜨기의 머리 사슬에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시작해줍니다. 자, 끝까지 짧은뜨기를 해주시다가 자, 다시 이렇게 사슬을 만들었던 큰 구멍이 나타나면 여기에 짧은뜨기를 하고 사슬 2개 그리고 또 이 구멍에 짧은뜨기. 자, 그리고 이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 그리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냥 이 상태에서는 살짝 나뭇잎 모양이 말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는 이런 식으로 코를 살짝 당겨서 모양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를 줄기에 적당한 부분에 이어 붙여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뒤집어서 놓고 대충 자리를 잡아줍니다. 일단 실가닥을 살짝 이동을 시켜 주신 다음 여기에 역시 감침질로 자, 이런 식으로 줄기와 꽃잎을 감침질로 이어 붙여줍니다. 이렇게 실끝을 숨겨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잎사귀까지 예쁘게 붙여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 표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을 만들어 줄 텐데요. 자, 입의 방향은 일단 이 줄기가 아래쪽으로 오게 놓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예쁜 입의 위치는 어디냐 하면 자,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 단에 이 홈에 만들어주는 게 가장 예뻤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스마일 입을 만들어 줄 텐데요. 자, 뒤쪽에서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이 뒤쪽에서 바늘을 통과를 시켜서 자, 위치를 잡습니다. 자, 다음은 이 입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자, 입꼬리가 어디까지 가는 게 가장 예쁘냐 봤더니 자, 이렇게 실을 중앙을 지나게 해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단인 여기 위치가 입꼬리의 끝으로 가장 적절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바늘을 꽂고 자, 다음은 바늘이 같은 라인에 이 정중앙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줍니다. 이렇게 당겨 주시면 대충 입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 상태로 두면 입이 이렇게 뾰족한 입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실을 고정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이 통과했던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고 자, 입꼬리와 이 중앙에 또 중앙이 되는 부분에 바늘을 통과를 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입을 이렇게 당겨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구멍에 바늘을 집어넣고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이 입 모양이 예쁘게 반달 모양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고정을 시켜 주시는데요. 자, 다음은 이 입꼬리 부분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꼬리의 양쪽 구멍에 실가닥을 걸어서 입꼬리를 표현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동시에 또 이쪽 방향도 자, 표시를 하기 위해서 바늘을 이동시킵니다. 자, 여기와 여기 이런 식으로 실을 걸어 주시면 모양이 예쁘게 나와겠네요. 자, 이렇게 자, 다음은 여기에 바늘을 통과를 해서 뒤쪽으로 실을 빼주시면 자, 예쁘게 입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실가닥을 고정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눈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용할 눈도 지난번 몰랑이와 마찬가지로 6mm 나사형 인형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이 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쉽고 간편한 게 바로 이 나사형 인형눈입니다. 이 아이는 눈을 어느 위치에 달아주느냐에 따라 표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하면 눈이 모이게 된다든가 또 너무 벌어지게 된다든가 하면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쁜 위치가 어딘가 봤더니 자, 입꼬리가 시작된 이 구멍에서부터 하나, 둘, 바로 이 두 번째 구멍이 가장 예쁜 눈의 위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사를 쑥
집어넣어 줍니다. 자, 대충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입꼬리가 시작되는 이 구멍에서부터 하나, 둘, 여기에 눈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고정을 시켜주시는데, 이게 지금 나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끄럽게 끝까지 쏙 들어가는 게 살짝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뿌리 부분까지 완전히 밀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해줍시다. 자,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놓고 꾹, 자, 아래쪽도 이렇게 놓고 이합 눌러주시면 뿌리까지 완전히 밀착이 되겠죠. 자,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스마일 꽃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인형 눈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서 다른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아이인데요. 자, 이 아이는 바로 이 펠트를 오려서 눈을 붙여준 것입니다. 자, 이 펠트는 그냥 기본 펠트가 아니라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식으로 되어 있는 접착식 펠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가위로 눈 모양을 동그랗게 오려주신 다음 대충 붙여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주시는데요. 이 스티커 접착만으로는 접착성이 매우 약합니다. 왜냐면 이 실들에는 미세한 털들이 잔뜩 나 있기 때문에 매끄러운 면에 붙이듯이 찰싹 붙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접착제로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줍니다.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접착제를 살짝 한 방울 떨어뜨려 주신 다음 자, 적당한 위치에 놓고 이런 미끄러졌습니다. 자, 눈이 원하던 위치보다 살짝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자, 바로 방금 보셨듯이 이 접착식 펠트의 단점은 자, 일단 모양을 오리는 것도 일이거니와 방금 이런 식으로 붙일 때도 이 핀셋으로 나름 정교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흑사리가 날 수도 있다는 거. 사실은 이 스마일 꽃의 진짜 눈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타원형입니다. 그래서 얘를 잘만 활용하면 이 동그란 나사형 눈알보다는 표정이 더 뭔가 좀 리얼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사용하기는 인형 눈알이 훨씬 간편하다. 어느 것이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꽃잎의 색상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투톤으로 해도 예쁘더군요. 자, 그리고 알록달록 무지개색으로 만들어도 예쁘죠. 그래서 이 꽃잎들은 쓰고 남은 자투리 실들이 있다면 자, 이런 식으로 예쁘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참, 그리고 이 아이를 들 때 이 줄기의 가운데 부분을 잡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이 휙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 가운데 부분은 이 뼈대와 찰싹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들 때는 이 맨 끝을 이렇게 들어야지만이 얘가 돌아가지 않고 안정되게 모양 유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들기에는 솔직히 조금 들기가 까다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더 안정감 있게 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 이 끝을 이런 식으로 살짝 휘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아주 안정적으로 꽃을 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살짝 알려드리자면 자, 이 아이를 꽃병에 꽂아서 장식을 해둘 수도 있지만 자, 이 아이를 바닥에 세우고 싶다 하실 때는요, 이 와이어를 둥글게 만들고 직각으로 꺾어준 다음 중심을 잘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일 꽃은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짠, 이런 식으로 줄기를 달지 않고 꽃 부분만 따서 이런 식으로 열쇠고리나 가방 장식으로 사용해도 예쁠 것 같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송이씩 포장을 하면 꽃다발로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죠? 사실 이 스마일 꽃이 생각보다 이어붙이고 줄기 만들어서 연결하고 등등 한 송이를 뜨는데 상당히 정성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많이 떠서 예쁘게 장식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딱 한 송이만 완성해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을 때 그만큼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마일 꽃을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 콩쥐가 매우 아끼는 캐릭터 인형을 하나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짜잔, 신비입니다. 자, 그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